안녕하세요. 레이호의 책 읽는 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비결은 바로 배움과 도전이라고 합니다. 배움과 도전이라고 하니까 저도 매일 한자를 공부하시는 어머니가 떠오르는데요. 저도 나중에 언젠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가끔 궁금해지기도 해요.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읽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지네요는 82세라는 나이에 스마트폰 게임 어플을 개발한 할머니 와카미야 마사코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시니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마사코 할머니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할 것.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려 할 때 기본 지식을 배우는 걸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리를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을 일단 만들어보라고 권합니다. 요리 입문서 같은 것을 사서 기초의 기초부터 배우려 들지 말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만약 요리에 흥미가 생겼다면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껏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칼 가는 방법이나 채소 써는 법부터 배우려 들다가는 계속해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굳이 왕도만을 고집하지도 말고 선택지에 여러 가지 실현수단을 넣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즐겁게 계속하는 취미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첫 허들은 낮게 잡자가 철칙입니다. 네. 여러분도 첫 번째 허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허들조차 시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저도 유튜브로서 책을 읽는 이런 채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리던지 첫 허들을 넘는 것이 정말로 큰 산을 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캐리어나 여행 가방에 물티슈,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갈아입을 바지부터 치약, 칫솔, 가그린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여행을 온전히 떠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걸 발견하죠. 저자 마사코 씨는 말하죠. 대충 하는 성격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죠. 저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오늘 혹시 김밥을 제가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한번 만들어 본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대충 배워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서 외국어 하나만 봐도 문법부터 시작하려 듭니다. 하지만 북유럽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방송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일단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언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자. 보통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 저도 지금 프로그래밍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두근거림이 생기네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해. 유소년 시기부터 이어온 습관이 있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마음에 응원이 되네요. 저도 지금 독서하고 있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서점에도 도서관에도 자주 가는 편인데 최근에는 전자책도 이용합니다. 소녀 시절에는 해외 문학에 빠져 있었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는 주제를 깊이 아는 데는 역시 책이 최고지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지만 책에 비하면 아직도 정보의 내용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의 요점을 콕 집어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검색이 편리하지만 정보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은 어느 정도 정보의 신뢰성이 보증되고 체계적으로 쓰여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로 깊이 파고 들어가며 시간을 들여 생각할 수도 있죠. 책을 읽는 시간은 제게 있어 아주 소중한 사유의 시간입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나오지 않은 정보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저도 책을 읽는 것과 인터넷 문서를 읽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스스로도 많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책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저자의 사색과 그리고 고통의 창작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노력이 들어간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장들을 수정하고 퇴고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노력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이 보증된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인생 100세 시대. 성인 재교육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배우는 힘만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시대가 와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책을 읽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 저자처럼 80대 여성은 아니지만 이 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했는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떤 도전을 할지 많은 영감이 듭니다.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힘들어.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봐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나이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저를 82세 앱 개발자라고 소개해 준 것도 이 나이에 최신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별났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일본에는 예순의 붓글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옛말이지요. 앞으로는 여든의 취미 시작이라는 말도 드물지 않을 겁니다. 나이 탓을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이 나이에 공부한들 뭐하나라며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옷을 입기 꺼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인이야말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어야 더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밝아지니까요. 실제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간색 옷을 입으려 합니다. 옷은 1000엔짜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색상만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나이 들수록 밝은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용모가 쇠하고 피부색도 어두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신경 써서 강렬한 색을 고르는 거죠.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의 눈일랑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분에 맞춰서 옷을 고르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이 탓하며 포기한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일단 해보자는 정신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서 나이의 벽을 허물고 실제로 해보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비웃으면 어쩌느냐고요? 그때는 나도 같이 웃어주지 뭐 라는 정도의 배짱을 갖는 게 좋아요.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뻔뻔하게 살고 있어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를 비웃었을 때 나도 같이 웃어주지 뭐 이런 당당함이 저자의 매력이라고 느껴집니다. 늙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지만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원 없이 살았습니다. 다만 죽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무섭습니다. 공포심에 잠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인간도 어차피 생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어 쓰러져서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나뭇잎 프레디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단풍나무 잎사귀 프레디가 봄에 태어나서 겨울에 떨어질 때까지를 그린 이야기죠. 겨울이 되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무서워하는 프레디에게 절친한 친구 다니엘이 말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 떨어진 프레디는 물과 섞여서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나뭇잎과 나무가 자라는데 힘이 되어줍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프레디의 이야기처럼 물론 세대교체라는 말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양분이 되기도 하고 산 교훈이 되기도 하죠.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우리. 나의 마음을 춤추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호기심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쪼록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시니어 라이프가 풍요롭고 활기차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시니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등을 밀어드리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개성적이고 씩씩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어집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저자는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와카미야 마사코 지음의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